안녕하십니까. 연휴는 잘 쉬고 계시죠? 좋은 일도 좀 있었고, 연휴 때.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5월 4일날 정시가 열릴 건데, 조금 출발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주간 정시 타이틀은, Sell in May and Go Away. 뭐,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5월 정시 격언에 정식 격언에 5월은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인용을 해봤어요. 자, 문제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았는지 한번 보죠, 하나씩. 그래서 한번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5월달이 좀 장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로 최근 이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10번 중에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 8번이 5월달은 월봉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심각하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작년도도 그랬죠. 5월달이 별로 안 좋았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2010년 이후라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유럽 재정 위기가 2011년부터 대략 뭐 2015년까지인가요? 우리나라가 박스권 5년 동안 갇힌 졌던 적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2010년도 초반은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초반은 유럽 재정위기, 옛날에 보면 피그 국가 있죠. 예, 이쪽이 좀 영향을 미쳤었고 2018년부터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또 5월달 전후부터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5월달이 약한 게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 아닙니까? 이제 큰 기업들은 지난주에 다 실적 발표했어요. 미국도 5개 주요 IT 기업들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특별히 재료가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뱅가드 펀드도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였는데 보니까 글로벌은 대략 한 2.6%, 그러니까 과거 평균 통계입니다. 미국이 한 1.2%, 한국이 한 1.7%, 그러니까 조금 약했던 거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정시라는 거는 때로는 과거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컬적인 데이터를 추정할 때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갑니다. 미리 우리가 뭐 5월에 옛날에 나빴으니까 우리도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또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뭐 도대체 왜 5월은 떠나란 말이 나왔었는지를 좀 짧게 한번 봤습니다. 5월은 조금 약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큰 것부터 보자. 호재는 여러분들 뭐 이미 보셨겠지만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가 FDA가 긴급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치료제로. 이게 이제 큰 호재고, 또 이제 유럽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은 당장 5월 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분적 거리두기 해제가 진행이 됩니다. 유럽 쪽에서. 이게 이제 큰 호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한 번 더 적혔군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만든 램데시비르가 FDA가 그래 좋아. 최종 승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허가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호재고, 뭐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한국이 4월 29일날 장이 열렸었죠. 그때 조금 증시에 보면 중국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중국 양해가 5월 21일부터 개최되기로 지난주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양해는 두 가지 해니까 그래도 또 설명을 드려야죠. 정협하고 전인대의 큰 두 가지, 중국의 뭐 올해 2020년이니까 국정 운영을 논하는 큰 회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회의를 합쳐가지고 양은 보통 복수잖아요. 두 가지 회의를 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제 상당히 정배열에 들어왔다고 호재고, 또 유가도 많이 올랐어요. 공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유가가 얼추 2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게 이제 호재를 잡아봤고요. 이번 주 좀 나쁜 건 뭔데 했더니, 이제 이게 아마 월요일장에 좀 부담을 줄 건데, 참. 역시 트럼프도 앞섭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코로나 이거 중국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니들 돈 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은 발끈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큰 악재 중에 하나, 월요일장에 만약에 부담을 준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 책임 공방. 예, 요거.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별로 안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그동안에는 지표가 나쁘거나 실적이 나빠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지난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잡아봤고, 역시나 좀 많이 오르냈다는 차익 매물,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공급 요인이고, 공급 요인이란 건 뭐냐 하면은 감산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이런 건데, 그래도 이제 가격이란 거는 공급적인 거하고 수요적인 게 같이 되는데, 수요적인 요인은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부정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 비행기가 뜬다든지 배가 떠다닌다든지 물류가 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가는 조금 이제 하락 요인보다는, 악재 요인보다는 호재 요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올해 떠나라는 정식 개원도 뭐 사실은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10번 중에 8번이 약했으니까. 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없는 동안에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요. 미국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한 달치 그림인데, 한 지난주 장이 열릴 때까지는 강세였습니다. 100 정도를 가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99 정도로 달러가 약세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달러가 약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안전자산의 성격이 퇴색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달러가 약했다는 말은, 물론 우리나라 원화나 위안화한테는 강세 요인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코가 막히냐? 예, 달러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흔들렸다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톡톡 떨어졌단 말은 0.618인데요. 톡톡톡 떨어진 4월 이제 2주차, 3주차를 보면 뭐였죠? 미국 주식 흔들흔들 안 갈 때예요. 이게 떨어지면 채권을 많이 사는 겁니다. 주식을 팔고. 근데 최근 한 2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6% 정도에서 안정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채권 시장은 현재 큰 동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위보다는 아래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판다. 예, 그건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는 이게 한 달 흐름인데, 뭐 지난 4월 20일 만기 전으로 마이너스 유가가 가고 난리 났던 거는, 이게 준 20니까 지금 보는 화면은 준이 몇 월입니까? 매 6월물입니까? 예, 6월물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얼추 이제 다시 미국 WTI 서부 텍사스산 중주일류 기준으로 그래도 20달러까지 바짝 올라왔습니다. 이걸 좀 봤고요. 그래서 도대체 3일 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수요일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석가탄신일 하루 쉬었는데 그날 장이 열렸다면 괜찮았어요. 이날 일본하고 뭐 중국하고 다 2% 올랐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3일 쉬었는데 그걸 제가 좀 빨리 같이 봐드릴게요. 뭐 중요한 거는 마지막 끝물이 안 좋았습니다. 첫날은 미국의 다우가 2%, 나스닥 3.5%, 반도체가 4.9%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유가도 15달러대로 20%가 올랐는데, 이는 시리아 내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왜 올랐느냐? 유가 반등은 뭐 촉매였고, 일단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알죠? 네, FOMC 4월 회의가 있었는데 금리가 당연히 동결입니다. 제로금리니까.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경기 부양책을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FDA가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렘데시비르만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치료,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재료였던 거죠. 하나의 기업만 당기는 재료가 아니고
하나의 정시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 석가탄신이나 우리나라 장이 열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빠지면 똑같으니까 또 다음날을 보죠. 근데 그 30일은 미국이 1% 내렸어요. 다우가. 나스닥은 조금 덜 내렸습니다. 왜? 이때는 테슬라하고 애플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반도체는 확 빠졌었어요. 3.7%.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부터 뭔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유가는 더 올랐어요. 25% 올라가요. 1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는 3일 동안 계속 올랐어요. 첫날 22%, 둘째 날 25%, 셋째 날 5% 같이 보는데 왜 어디 갔어? 하여튼 유가부터 보면 미국의 코토가 아닌데 오타인데 코노코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응? 예. 갑자기 헷갈리네. 아씨, 기업 이름이 헷갈립니다. 어쨌든 미국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기업이 원유를 42만 배럴 정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이제 감소를 한다. 배럴 유가 생산을 감소한다. 그러니까 유가가 확 올랐었어요. 되게 좋은 내용이었죠. 왜? 그동안 미국만 감산 안 하고 오펙 플러스는 5월 1일부터 970만 배럴 감산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산이 970만 배럴 갖고는 안 된다. 최소 하루에 2천만 배럴은 해야 된다. 그래서 유가가 안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감산해라. 근데 미국 일부 기업이 감산에 동참을 한 거죠. 코노코 필립스 맞는데?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유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대형 그 정유회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던 엑슨모빌, EXSON, 엑슨모빌, 쉐보론 이런 애들이 되게 큰 애들인데 큰 기업들이 트럼프가 보면은 이런 말 하죠. 전력 비축유. 그러니까 이게 전력 비축유라는 건 뭐냐? 옛날에 고유가 시대에 나온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모아 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비축해 두는 기름을 전략 비축유라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게 한 2, 3주 전에 난리가 났던 게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땅이 된 거야. 만땅. 꽉 차가지고 채울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요 저장 공간을 우리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유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기름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유가라는 이상한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죄죠. 그래서 미국 기업 어떤 특정 기업들의 감산 의지 그리고 대형 정유사들의 전략 비축유 저장 공간 임대 합의 이거 수익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코가 비염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바로 라가르드 총재가 좀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20일 당연히 이제 금리는 동결을 했죠. 미국 FOMC에는 괜찮았어요. 적극적 경기 부양 의지. 근데 그 다음날 20일은 뭘 했냐면은 PEPP라는 코로나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으니 이렇게 미국으로 치면 양적 완화처럼 자산을 매입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야, 근데 저 설명을 무슨 눈높이 설명하는 것 같다. 유럽 돈입니다. 유럽. 뭐 달러로 한 사람이 얼마 될지는 계산기 두드려 봐야 알아요. 어쨌든 큰 돈을 가지고 7,500유로를 매입하는 건데 그건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또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근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정커본드를 포함해서 채권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매입해 준다든지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여건을 완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런 걸 보면 그럴 때 느낄 때가 있어요. 다 내놓으래. 지들이 똑바로 안 하고 말이죠. 좀 그런 건 나쁘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정부 탓이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야, 이거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줘. 조금 더 우리 좀 도와줘. 평소 잘해야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럽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평소 잘했을 텐데 평소 안 해가지고 조금 더 해줘. 정커본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크예요. 정크.
쉽게 말 휴지 조각 같은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 기업이죠. 예. 자, 이런 채권까지 매입을 해줘. 근데 나중에 매입해도 어떡하려고요. 어쨌든 요거 조금 안 해줬다. 두 번째가 라가르드 총재는 자기 소신을 밝혔어요. 야, 유럽 쪽 경기가 있잖아. 마이너스 성장할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해야지. 자,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까? 라가르드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 경기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라가르드라는 사람은 22 통화정책회의 경제수장입니다. 학자예요, 학자. 학자들은 바른 말 딱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라고 자기 소신껏 말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가 문제였다고? 예, 22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안 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제시. 미국 FOMC에는 적극적 경기 부양 언급. 자, 그리고 이제 큰 손인 유럽. 왜 유럽도 엄청 죽었으니까. 다 합치면은 미국만큼 안 됩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다 합치면은. 근데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데 안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은 매주 목요일날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되는데 384만 건. 근데 가만 보면 가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주보다는 뭐 600, 500 이렇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근데 6주를 다 합쳐 보니까 이미 3천만 명 건을 돌아섰어요. 미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략 3억이라 치잖아요. 미국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 비교고요. 상대적 비교고 뭐 꼬맹이들이 실업수당 받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경제활동 참여 인구를 또 나누면은 뭐 쉽게 말해서 한 17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업자 됐다는 소리예요. 심각한 거죠. 예, 그게 좀 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났어요. 다우가 2.5%, 나스닥이 3.2%, 반도체는 무려 5.2%. 근데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박살이 났느냐? 야, 이거 지난주 보는 데만 해도 17분 걸렸네요. 근데 들어볼만 하시죠? 예. 코로나 이거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야, 중국, 미국이 지금 100만 명이 걸렸고, 박살이 났어. 또 건드린 거예요, 중국한테. 중국 발끈하죠. 근데 여기에 트럼프만 이런 말을 했느냐? 아니요. 쿠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라고 걔도 약간 강경파가 있어요. 옛날에 볼턴처럼 코스튬 달린 볼턴처럼 또 강경한 그 참모가 하나 있어요. 이건 트럼프가 한 말이고요. 여기에 커들로 위원장이라고 약간 얘도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네요. 이 양반도 조금 성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양반도 약간 강경파야. 센 놈이라고요. 얘도 거들렀어요. 그치. 형님. 트럼프 형 맞아. 쟤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나중에 우리 관세라도 때려야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해버렸습니다. 뭐가 제일 왜냐면 반도체 가장 많이 흔들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미중 무역 분쟁의 절대적 피해주였죠. 그러니까 금요일 증시는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악재가 나온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 애플은 실적 이 두 개가 좀 그랬는데 애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애플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건 오케이. 어차피 중국 매장을 닫았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 버렸어요. 근데 애플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굳이 안 해요. 그게 팀 쿡의 스타일인데 시장은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애플의 주가 많이 빠졌느냐? 아니요. 실제로 애플의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애플은 이런 안 좋은 내용이 있어도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거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애플의 주가가 왜 많이 안 빠졌느냐? 애플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얘들은 미친 듯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확대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애들 안 빠지는 거야. 애플은 안 빠진다. 아마존은 박살이 나버렸네?
공룡기업 우리가 코로나 가장 수혜주로 봤던 아마존의 주가는 박살이 나버렸어. 7%가 빠져버린 거야. 그 전날은 실적 좋다고 올랐었는데 마지막 날에 죽어버렸네. 8%로. 근데 이제는 제 생각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애들은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고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점론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의 주가 탄력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의 주가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시장은 이제 아마존 왜 이런데 했더니 우리가 온라인 쇼핑은 잘했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했으니까 잘했는데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프라인 한다고. 그 다음에 방역한다고 그 돈도 들고요. 그리고 제일 왜 7% 빠졌느냐.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아마존은 대빵이라고 해도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 말을 합니까? 참 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주둥이를 막아야 되는데 앨런 머스크 테슬라는 진짜 잘 나왔어요. 테슬라는 실적이 얼마 나왔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주당 1.24달러가 나왔어요. 주당. 전망치는 어느였는데 전망은 0.36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6센트.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600원? 5,600원인데 한 1,500원 나와버렸네. 몇 배야? 4배 정도가 잘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왜? 뭐가 많이 팔린가? 모델 3 이빨 팔았죠. 76,000대 팔았어요. 그리고 Y라고 SUV 있는데 모델 얘가 한 12,000대 팔았어요. 잘 팔아. 근데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도 박살이 나버렸어요. 네, 10% 빠져버렸어요. 왜? 실제 글이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30일만 해도 테슬라 모터스 시간에서 보면 시가에 6% 떴었어요. 잘하면 다시 천불 가는 그림이었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자식이에요. 얘가 누군데? 우리 영화 아이언맨의 모토가 되는 바로 앨런 머스크 회장이에요. 마리아나 피는 놈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주가 너무 비싸. 이 또라이야 이거. 그래서 빠졌어요. 근데 역발상을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비싸지. 근데 만약에 테슬라 모터스의 기업을 보시는 분이라면 저라면 다시 줍줍하겠습니다. 실제는 거짓말은 CEO가 주가 비싸다고 주가 빠지면은 이거는 단순한 차익 매도의 기회예요. 다시 빠지면 사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리 보시고. 자, 미국의 그럼 경제 지표가 어떻게 안 좋았길래 반영을 했습니까? 미국이 이제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게 41.5가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도 기준수는 5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50이 안 돼요. 근데 41.5란 숫자는 뭐냐면은 4월 달이니까 이제 미국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계속 확산할 시점이에요. 근데 예상치는 35. 그러니까 예상치보단 잘 나왔어요. 35 전망이 41.5인데. 근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다 개판이에요. 신규 수주, 생산 지수, 고용 지수 다. 고용이 좀 심하죠. 이거 안 봐도 알 수 있죠. 주간 실업 순장 건수가 3천만 건인데 좋을 수가 있나.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은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쉬는 날 발표될 ISM 서비스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미국은 서비스업 소비의 비중이 70%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거는 그냥 무시하자. 3일 동안 지수 가지고 24분 지나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다시피 5월 달에는 조금 장이 안 좋았던 데이터가 있긴 있다. 그렇다면 미리 겁먹지 맙시다. 오케이? 없는 동안에 북한 김정은은 20일 만에 행적을 드러냈습니다. 뉴스에서 다 보셨죠?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중고식에 씩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는데 오늘 일요일 날 3일 날 북한군이 아군 GP 초소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쏴가지고 피탄
총을 싼 그 탄두가 우리나라 GP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대100 대응 사격이 있습니다. 한 발 쏘면 10방 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지금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GP에 총 쏜 것도 꽤 오랜만이에요. GP는 바로 GOP 앞에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수색대나 정찰대, 수색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GP.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비무장지대 실제적으로 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GP.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그거 보시면 돼요. 그 예전 GP라는 걸 조금 개념에서 우리가 철책이란 말을 쓰죠. 철책.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드려야 되나? 필요 없는데. 철책을 우리는 뭐냐면 General Outpost라고 합니다. General Outpost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철책이에요. 가끔 보면 뭐 연말 연초에 군인들 철책 계단을 가지고 개 한 마리 끌고 왔다 갔다 다니고 있죠. 그게 철책이고요. 그건 이제 철조망 바깥이고 그 안이 이제 DMZ입니다. 디밀리터리 존. 예. 근데 디밀리터리 존 안에 제너럴 포스트라는 GP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이병헌 송광호 주연의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이병헌하고 이병헌하고 송강호하고 또 그 여자분 누구야? 참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영화 있죠.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GP에서 이병헌하고 송강호하고 만나가지고 뭐 하죠. 고입니다. 고이 GP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재료는 뭐 그렇게 우리네 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나타났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까불었던 빅텍은 작살이 나겠죠. 근데 GP에 또 총 쐈다고 얼마 작살이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좀 우리 장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제야 이제 27분 만에 우리나라 전망 들어가는데, 뭐 중국은 한 6일까지 쉽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본도 쉽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될 건데, 중국 지표는 사실 최근에 보면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이 아까 이제 여기 나왔던 책임 공방 이슈, 그리고 미국이 한 3~4%. 그래서 저 3일짜리 미국을 다 통합을 해보면요. 다우지수는 우리 휴장하기 전보다 밑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다 매도 시그널, 단기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우리가 장 마감하기 전보다 낮게 마감을 했어요. S&P도 낮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낮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장은 대략 수치적으로 보면 1% 이상 약세 출발할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제 7시에 열릴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일단 개발하건 양시장은 자명하다. 그리 보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리 보시고 뭐 긴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화요일은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일본도 휴장입니다. 중국은 뭐 월화수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화요일까지 놉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노는 동안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ISM 서비스 지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 이런 데 반응을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주 주간에서 이제 약간 재료에 대해서 악재성 재료에 시장이 이제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GP 안 좋게 나오던 무시하고 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장이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박살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아까 22 이슈 때문에 일본이 많이 빠져. 일본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2%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900년 초에까지는 그냥 편하게 열어두려고요. 거의 많이 편하잖아. 굳이 뭐 미리 뭐 좋은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큰 기업은 다 발표를 했어요. 별로 뭐 우리 장에 영향이 없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일렉트로 아츠나 뭐 엘르간 뭐 제약사인데 이런 거 실적 발표인데 아예 안 적으면 좀 민망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우리나라 장은 이제 수요일날 열리겠죠. 수요일날 열리면은 요 재료 가지고 또 미국장 하루 갖고 열릴 건데 일본은 뭐 수요일까지 쉬고요. 푹 쉬어라 자식들아. 자 쉬고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될 건데 뭐 미국은 일단 고용 안 좋습니다.
K는 보통 1000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마이너스 26,000건이었다가 한 15만 건 정도 감소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제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와야 됩니다. 전달이 43, 또 기준선 50 밑에 있었는데 NA라는 거는 지금 제가 숫자를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안 적어놓은 거는 전망치를 제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항상 서비스업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보다 중요합니다. 차이신 뭐 외우면 돼요? 차이신하고 서비스업. 오케이? 미국은 뭐? 서비스업. 오케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 목요일이 되게 되면 이제 영란은행, 영국입니다.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영란은행도 지금 금리는 동결을 할 거예요. 왜? 얘들도 3월 달에 원래 0.75에서 긴급적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금리 카드는 이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2천억 유로인가? 채권 매입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인 부양치를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될 겁니다. 잘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근데 잘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죠. 왜? 무역이란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얘들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들이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수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은 4월 달에 배가 안 떴는데 좋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주관실업 신청 건수는 이제 계속 조금 줄어듭니다. 이게 나중에 동그라미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평상시에는 한 26만 건 전후입니다. 근데 지금 265만 건이니까 근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까 384 앞자리가 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요 이제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네이버만큼이나 실적이 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제 20만원 건드렸죠. 그죠? 그래서 뚫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좋게 봤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뚫어야지.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장이 흔들려서 카카오 툭 빠진다. 매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 주간 영상에서 SOL 빠지면 사라 그러죠. 생각보다 덜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툭툭툭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기업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착살이 날 겁니다. 4.4%도 높게 나왔는데 지금 16%, 20%까지 나옵니다. 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보통 이것도 플러스 한 20만 건인데 지금 71만 건이 감소를 했으니까 뭐 최악이면 최악. 온화는 아주 중요하고 임금이야 뭐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좀 빨리 살펴봤는데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큰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했어요. 우리가 큰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애플이라든지 그죠?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알파벳이 애플의 주가는 괜찮아요. 페이스북 이런 건 올라봤자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뭐 마크 저커버거 좋아하고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큰 건 다 발표를 했고 이제 조금 재료는 없는데 지수는 이제 조금 미중 무역 분쟁 글쎄요. 너무 심하게 보진 맙시고 약간 짧게 볼 수 있는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다시 팍 튈 영향은 없습니다. 원화가 조금 안정적이면 지난주에 조금 외국인 수급 좀 들어왔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이 안 팔죠. 뭐 올해는 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국도 만약에 위안화가 최근에 보면 조금 방향을 안 잡는데 위안화는 7.1 위안만 안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달러가 약하니까 나름대로 보면 위안화도 강세 요인인데 글쎄요 뭐 그걸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라고까지 타이틀은 적어놨습니다만 미리 빨리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재료 때문에 시장이 뭔가 출렁한다.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인이고 유가는 이제 뭐 조금씩 잡혀갑니다. 유가에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말 안 합니다. 근데 반도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거.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삼성의 그림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때려버리니까.
그래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간 스테이블하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 보시고 마무리 지어야죠. 너무 길면 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많이는 안 봤는데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5월 첫 주 정도에는 한번 봅시다. 지수만 볼게요. 너무 월봉 한번 보고 올까요? 네. 5월달 코스피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 5월선이 보이죠. 2000포인트. 주봉에서는 뭐가 보이죠? 주봉에서는 1900선이 보입니다. 조금 내려잡았을 때 1870선까지 보입니다. 그죠? 5주선이니까. 저 상단은 다 2000 이상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870선 정도를 내려오게 되면 또 21선에 닿아요. 혹시나 빠지면 그때 이제 돌리는지만 보면, 돌리고 다시 가면 그때 확 같이 붙으셔도 상관없어요. 돌리고 못 간다 그러면 21선 이탈하는 거니까 한 박자 기다리시면 돼요. 코스닥은요. 코스닥 월봉부터 보고 올게요.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해야 624. 위로는 다 열려 있어요. 700선까지는. 그죠? 월봉에서는. 주봉에서는요. 주봉에서는 한 624. 620이라는 자리는 20포인트니까 뭐 거의 쉽게 까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해요. 당장 한 방이라도. 하지만 코스피보다 좋은 거는 뭐죠? 뭐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예. 여기서 61선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얘는 61선 한 방에 깰 수 있다는 거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낫긴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 하나. 램데시비르 성인 났으니까 파미셀 어떻게 될까에 대한인데, 아마 장대 음봉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한번 상을 가졌어요. 한 2주 전에는 램데시비르가 뭐 유효성 평가한다. 근데 이제 재탕 3탕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이 크면 오히려 물려있던 거 털고 나오시고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다시 이제 진단키트 FDA가 승인해줬다 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진단 쪽은 뭐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약간 개별 조례 같아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제 생각으로는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쪽으로, 그리고 파미셀은 길리어드 쪽으로 월요일날 내일 시장과 상관없이 강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권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제가 오늘은 좀 주간 정시를 보시면서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잡아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잡아드리지 못했는데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러 약세는 좀 걸리는 부분이고, 채권이 안정적인 것은 긍정 요인, 유가가 반등한 것도 긍정 요인. 그래서 달러 약세, 근데 달러 약세가 무조건 나쁜 거냐? 미국 증시 안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에는 강세 요인입니다. 자, 원화 강세 요인에서는 특별히 외국인의 주식을 시끄러. 네. 외국인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사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호재가 많은 건 맞는데 시장이 약간 재료 노출도가 이제 있구나. 요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정리됐나요?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 이상, 정말 제가 읽기 위해 3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좀 많아지는 게 있어요. 항상 좋아요와 격려의 영혼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또 다음 주 그림을 준비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